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아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은 에이티원 인베스트라는 기업을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에이티원 인베스트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벤처캐피탈이고 두나무 관련주로 알고는 있었지만 이제는 엑시트를 함으로써 끝이 났죠. 그럼 다음 모멘텀을 알아봐야 하는데 정유각이라는 기업이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유각이 도대체 무슨 기업이길래 지속적으로 에이티원 인베스트가 투자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그럼 에이티원 인베스트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에이티원 인베스트 여러분들도 아시는 내용들이겠지만 처음 투자하셔가지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금융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있죠. 즉 기술력이 높지만 자본과 경영 여건이 취약한 기업 설립 초기 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에게 대출이 아닌 지분 투자 방식으로 추후 인수합병, 상장 등을 통해서 투자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투자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투자 방 투자 조합 같은 경우는 펀드를 생각하시면은 정말 이해가 빠릅니다. 펀드 같은 경우도 여러 자금을 모아서 여러 기업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개인 기관, 정부, 중소기업 창업 투자 회사, 그래서 에이트 인베스트가 되겠죠. 이 자금을 모두 모아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투자 조합, 직접 투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보통적으로 투자 조합의 경우에는 어느 기업에게 투자했는지 사업 보고서에서 나오고 있지만 직접 투자 같은 경우 어느 기업에 투자했는지 뉴스 기사로만 접할 수 있어서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벤처기업들은 경제적 자금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인데 그래서 외부 투자 유치가 필수적이에요. 투자 유치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시리즈 A 같은 경우는 서비스 오픈하기 위해서 준비 단계에서 받는 투자. 사실 이 단계까지 오지 못하고 망하는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여기 있는 구간을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시리즈 B 같은 경우는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받는 투자 단계, 시리즈 C부터는 스케일업을 가속하기 위한 단계로 대부분 벤처기업들은 시리즈 C 단계에서 외부 투자를 마무리 짓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시리즈 ABC 투자를 통해서 본격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고 벤처기업들은 상장이나 M&A가 가능한 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되고 여기서 벤처캐피탈은 투자금 회수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구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에이티원 인베스트가 정유각이라는 회사에 지속적으로 투자했던 내역인데요. 2022년 시리즈 D 투자 이후에 올해 3월에 또 비공개로 또 투자한 건데요. 도대체 어떤 회사이길래 지속적인 투자를 진행을 하는지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정유각은 여기 기사에서도 나와 있듯이 푸드테크 스타트업인데요. 도축한 돼지를 1에서 4일 안에 안방에 공급하는 초신선 돼지로 주목을 받고 있죠. 보통적으로 기존 축산 시장의 유통 구조는 6단계에 걸쳐서 걸치게 되는데 농장, 그리고 도축, 육가공, 도매, 그리고 중도매, 소매, 그리고 소비자한테 오게 됩니다. 이렇게 유통 단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물류비라든지 윤류비 등 때문에 제품 가격의 상승은 어쩔 수가 없죠. 하지만 정육각은 농장, 도축과 육가공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 3단계의 과정으로 좀 관소화 시키면서 제품 가격을 싸고 신선하게 공급을 하게 되죠.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는 형태라서 사실 이커머스 형태라도 봐도 무방한데요. 그렇다면 정유각이라는 기업은 이커머스의 모멘텀을 알아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이커머스는 반사이익이 날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유통 과정이 간소화되면서 제품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이죠. 실제로 지금 현재 쿠팡이나 테무, 알리아 같은 이커머스를 왜 활용을 하냐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본다면 대부분 값이 싸니까 라는 대답이 먼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커머스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정육각도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모멘텀은 한국
1인 가구 비율이 늘어나는 뉴스는 종종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표만 봐도 알 수가 있죠. 1인 가구는 2040년에서 2040년대 거의 35%에 육박하는 정도로 1인 가구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인 가구들은 월 평균 소비 규모와 쇼핑 형태별 비율이 온라인 비중이 약 53% 정도를 차지하고 오프라인에 비해 약 7% 보다 높은 것을 좀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왜 온라인이 더 높은지를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이는 1인 가구는 저렴한 가격과 소량 구매를 고려한 적절한 구매처가 온라인이기 때문이죠. 오프라인은 저렴한 가격을 찾으려면 이곳저곳 찾느라 시간을 허비하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한 온라인을 찾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1인 가구 비율이 늘어나는 만큼 온라인 소비율도 늘어날 것이고 정육가게 매출도 오를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이커머스 시장 규모는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 2026년에는 약 16조 4천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죠. 현재 사람들은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사는 것보다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배송되는 이커머스를 활용하기 때문이죠. 이렇듯 정유가가 각광을 받을수록 초기부터 투자한 에이티엠 인베스트도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시면 사실 에이티엠 인베스트는 과거 두나무 투자한 이력 때문에 비트코인과 상당히 비슷한 차트의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도 이제는 아셔야 되지만 엑시트한 상황이죠. 엑시트를 한 상황이라서 이제는 비트코인과 같은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약세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일단 지지라인 같은 경우는 과거 지지를 받았던 곳인 그리고 기간 조정이었던 곳인 241선 부근 2,800원 부근이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겠고 만약 이탈 시에는 리스크적인 관리가 필요할 수는 있겠죠. 사실 상승 시에는 중장기 이평선들이 지금 현재 주가보다 위에 있어서 매물 출액, 즉 매물 저항이 있을 가능성도 있겠는데요. 지속적인 윗꼬리가 달렸던 그리고 과거에도 돌파를 해주지 못했던 구간이라서 3,500원에서 3,600원 부근을 1차적으로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파를 해준다면은 다시금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약속과 정육강의 각광으로 상승할지는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하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영상 제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하여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